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3월 이제 셋째 주입니다. 3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예상 시작할 텐데요. 네, 오늘 경주로는 이제 3%로 지금 목요일 아침 9시에 9시인가요? 9시에 마사회가 좀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산 4군하고 혼합 2군인가요? 국내산 4군, 혼합 2군 두 경주가 지금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9마리짜리 경주도 있는 그런 경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조금 뭐다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 어떤 그 부진마들 편성에서 뭐랄까요? 좀 어떤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입상마를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좀 몇 개 경주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주들은 웬만하면 제가 이제 그 경주의 어떤 흐름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그런 경주들은 어떤 결과를 뭐랄까 좀 어떤 입상마를 끌어내는데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너무 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좀 쉬어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기온이 많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3월 달인데 오늘도 지금 그 기온을 보니까 뭐 다음 주쯤에 한번 뭐 영하 1도가 있는데, 아침에 이제 요즘에 해가 일찍 뜨지 않습니까? 해 뜨는 시간이 6시 한 30분 정경으로 돼 있는데 이 라이트도 금방 꺼져요. 전에는 보통 7시 40분, 50분 돼야 거의 8시 가까이 돼서 이 라이트를 껐습니다. 껐는데 요즘에는 거의 6시 반 조금 넘으면 끄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금방 이제 헌해지고 기온이 올라가고 해가 뜨니까 진짜 우리 그 아지랭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람대 쫙 보면 이제 해가 일찍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경주로의 변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올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좀 변곡점, 변화하는 그런 기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겨울에 2월 달을 지나면서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오면서 약간 이제 그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어떤 경주로의 그런 변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큰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지금 뭐 어떤 그 경주로의 변수 때문에 고배당이 터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경주에서 어떤 그 입상마를 골라내기가 어려운 경주들이 있다. 그런 경주들은 비인기마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들이 입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경주로가 조금 더 보태주지 않겠냐. 물론 다른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런 제가 생각했던 요 두 가지의 어떤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1400m입니다. 국내산 6군 3세만 이제 1400인데, 여기 이제 바주카보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주카보이라는 말필이 직전에 이제 이게 지금 지난 얘기는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좀 컨디션이 괜찮다 싶었어요. 근데 그 데뷔전 뛴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뭐랄까, 이 정보 듣는 예상가들은 이걸 다 이제 어떤 적중시켰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조교를 안 본 사람들 보니까 예상에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런 마방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뭐 어떤 그 정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한 거니까 그걸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그 조교만 보는 입장하고 또 직접 이제 조교 뭐랄까 좀 관리하는 쪽이나 아니면 또 뭐 기수의 어떤 가 이제 기승했던 그 말들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마필이 그날 뛰는 걸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마필의 단점은, 첫 번째는 몸이 좀 경직돼 있다라는 겁니다. 몸이 경직돼 있고, 두 번째로는 발을 안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런 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단점들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뭐랄까 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점들을 장점으로 끌어내는 게 뭐라 그랬죠? 이제 힘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뒤에서 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데뷔전 때는 그걸 모르고 이제 앞에 붙었다가 그냥 힘만 쓰고 이제 뒤로 가버린 경우고, 뒤에서 그냥 많이 붙들고 있으니까 라스트에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걸음을 보면 이게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못 믿는 그런 그 걸음을 봤을 때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온 건 없다는. 또 상대도 그렇게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힘 안배, 중간에 제어를 해가지고 힘 안배를 한 것들이 먹혀들었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오늘도 상대는 뭐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 영웅하고 이제 이 두마핀이 나오죠. 어메이징 록이 이 두마핀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이제 오리가 이제 물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속에 물 밖에 있는 몸은 참 평화롭고 예뻐 보이죠. 참 예뻐 보이는데 수없이 많은 발을 움직여야 자기 몸을 이제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 속에서는 안 보이는 발은 막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죠, 오리가. 근데 밑에서 발은 막 수없이 이제 뭐랄까요? 그런 이제 물장구라 그러나요?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비트 영웅이나 어메이징 록이나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얘네들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이 어떤 그 뻣뻣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런 마필들은 이제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주카 보이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좀 더 힘으로 뛰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은 가만히 있고 발만 막 움직이면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얘가 갖고 있는 동체의 힘을 이용을 해야죠. 그게 이제 기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기수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게 한번 삐끗하면 이제 실수하면 이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입상하고 이제 멀어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선브레인 같은 경우도 뭐냐면, 얘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맥락입니다. 이 후구의 어떤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앞발이 지면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다는 마찬가지예요. 뭐 몸이 뻣뻣해서 저 누구죠? 비트 영웅이나 어메이징 록이나 걔네들도 몸이 뻣뻣하지만 얘는 보면 후구의 어떤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앞발이 지면에서 높이만 뜰라 그래. 앞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 지난번에도 선행 가서 뭐한테 덜미 잡혔어요? 뭐 이상한 말한테 덜미를 잡혔어요. 하여튼 선행 갔어요. 그것까지는 볼까요? 순간의 찬스입니다. 제가 그날 순간의 찬스를 축으로 해서 이거를 추천을 못해서 적중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에클레어 파워도 마찬가지고, 셔브챔프. 자, 애플캔입니다. 얘는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당장 어떤 입상을 한다?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1000m를 한번 뛰어봤고, 조건이 이제 선행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을 가더라도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1200m 같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1400m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1000m를 뛰고 1400을 다 그냥 단숨에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1200이나 1300을 뛰다 1700으로 가는 것과 요 직선이 긴 거리로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요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면 1200, 1300, 1400은 힘을 써야 돼요. 얘가 선행을 쉽게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공백의 감각을 깨울 수 있느냐. 요게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이렇게 요런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요런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 흐름을 토대로 해서 나는 그러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 내가 뭔지 알아. 그랬을 때는 배팅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쉬어가는 게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400m고요. 마이티브, 볼린도 뭐 컨디션은 그렇게 썩지 않죠. 세도 현토도 그렇고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안고 가야 돼. 샤크텐이냐 마이티브이냐 두 마필의 어떤 그 축을 선정을 했을 때 어떤 말을 축을 선정할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샤크텐입니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샤크텐인데 440km 나가나요? 440km 나가는데 체장이 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체장이 그러니까 자기 체형에 비해서 조금 길어요. 근데 그렇게 흉이 될 정도는 아니에요. 단점이 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이게 길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얘의 주폭입니다. 주폭. 그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많이 추천했던 마필이 이 불화산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이 청회생마, 그 김하영 기수가 기승하는 청회생마 있지 않습니까? 460km 나가는데 상당히 부드럽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야? 파워만, 힘만 붙으면 뛸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수없이 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2주 전인가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불화산을 앞으로는 이제 그 뭐 교보제라 그래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불화산은 걸음이 460km짜리인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걸음이 남들보다 한 3걸음은 적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말이 50걸음을 뛴다면은 얘는 47걸음을 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3걸음이 적어요. 그럼 3걸음이라는 거는 마신이 아니기 때문에 3 곱하기 6.5 하면 되죠. 6.5m니까 맞죠? 그럼 18m 거의 20m 가까이 20m 가까이가 차이 나는 겁니다. 50걸음을 뛰는 말하고 47걸음. 이 샤크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음을 보여줘요. 똑같이 47걸음을 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47걸음을 드는 건. 남들보다 3걸음을 덜 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토대가 되는 게 뭐냐면 불화산의 걸음과 샤크텐의 걸음은 비슷한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네들의 그러니까 불화산이나 샤크텐의 그 몸의 놀림을 보면 상당히 부드럽다. 발도 찼어요. 기가 막히게 씁니다. 이제 불화산은 여기 가면 이제 나가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런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이제 오늘 얘기는 거기가 아니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느린 걸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백기를 갖고 나온 다음에 바로 추천을 드렸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끝내버리려고 저도 마음속으로 그랬던 건데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범 기수가 어떻게 타요? 나오자마자 붙들어 버려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불화산한테도 맨날 그랬잖아요. 꼬발이 따라가면 어떠냐. 붙들어라. 질 때 지더라도 붙들어라. 이거는 이제 그나마 이제 어떤 그 무리 속에 사정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취입이 됐는데 얘가 지금 뛴 걸 보면 그러니까 가벼운 주로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들춰보니까 거의 다 가벼운 주로에서만 그게 통용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양호나 건조 주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힘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달라졌을 때 이런 샤크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조교도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조교가 대부분 평상시 같으면은 습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는 힘 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불화산 때도 그랬잖아요. 왜 2바퀴씩 꼬박꼬박 습보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떤 그 샤크텐의 불리한 점과 좀 그 유리한 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마이티봄도 마찬가지예요. 449kg짜리예요.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예요. 그러니까 벌써 얘네들은 발이 빠르니까 김태희 기수인가 하여튼 기수가 나와서 2-3번 딱 보니까 벌써 말이 딱 물고 끌어요. 그러니까 끄는 걸 그러니까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말은 나한테서 걸음이 안 나와요. 그냥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문세영 기수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샤크탄과 마이티붐의 어떤 그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체중 체크를 조금 하죠. 얘네들이 체구가 작기 때문에 부른 말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문세영 기수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축을 좀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네. 조금 이제 불안하긴 하지만 이 8번 인피니트 아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솔레어, 플라잉킹, 서울돌풍 이런 말들인데 플라잉킹도 선행 가서 라스트에서 덜미를 잡혔죠. 그 다음에 자세가 높고 이제 발을 안 바꾸는 단점들이 있고 또 기대는 그러니까 발을 안 바꾸니까 자세가 높으니까 힘을 많이 써요. 그러면 발을 좀 바꿔야 줘야 되는데 안 바꿔요. 오늘도 조교를 조금 약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하게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상상을 하실 것 같은데 구보를 길게 했어요.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을 고쳐내기 위해서 이제 구보를 좀 길게 했는데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습보를 해야 되는 날인데 그게 더 얘한테는 어울리니까 그런 식의 조교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버텨내자. 두 바퀴의 조교를 했단 말이에요. 구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 내용은 좋지만 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선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서울 돌풍입니다. 월요일 날인가 뭐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보니까 자꾸 기대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얘가 다른 때 같으면 이 서울 돌풍이 그 조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보면은 조금 매가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날 오늘까지도 말이 완전히 뭐 날뛰더라고요. 진짜 날뛰더라고. 오늘 여러분들 그 건빛 동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딴 데 같으면 그냥 평상시처럼 걸어요. 근데 막 깝죽깝죽 된다 그러죠. 까불까불 대고 이제 걸어. 컨디션은 좋다는 얘기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그 모랑 동반할 때 보면은 자꾸 이제 뭐 겁을 먹어서 그런 건지 기대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해요. 상대 파트너를 보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얘가 힘이 떨어져서 기대는 건지 그거는 조금 분간하기 어려웠었지만 하여튼간 그런 좀 제스처를 좀 액션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솔레어입니다. 이것도 일요일 날인가 뭐랑 동반 스포 마이티 봄인가 아까 그거랑 같이 이제 동반 스포를 했었는데 마이티 봄인지 오션 브레인인지 하여튼간 동반 스포를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파트너의 어떤 그 능력을 가늠한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가늠하면 좋죠. 좋은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늠하면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솔레르 마필이 그냥 아직 힘이 안 차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아직 어린 마필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기준이 되는데 아직은 자세나 발 쓰는 거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여줄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부드러움도 있고요. 다 있어요. 발도 잘 밟고, 뭐 명령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조금 파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아까 제가 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죠. 가늠하는 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 물론 같은 하이군이었었습니다. 같은 6군이었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게 저는 크게 이제 개의치 않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세 마필이 지금 말씀드린 인기마 세 마필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경주에서 좀 뭐랄까요? 좀 인기를 많이 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쳐다봐야 되는 마필이 인피니트 아너입니다. 인피니트 아너인데 이 마필도 일요일 날 뭐랑 했죠? 일요일 날 천마평정이 천마평정도 이제 앞에 가는 마필이죠. 선행마예요. 근데 얘가 걔를 능가해. 근데 능가하는 건 뭐 순간적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멀리서부터 오는 걸 본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직선에서 오는 것만 본 거니까. 근데 그 순간 탄력에서 앞서는가 하면 또 길게도 잘 가요. 근데 물론 천마평정이라는 마필이 선행 가서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코너를 돌아가면서 이제 쓸 수도 있어요. 앞서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반면 또 저 뒷면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아직 어린 마필이 저 정도 저렇게 앞서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필이 아직도 보면은 조금 이제 어떤 후구의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 세 마필, 지금 말씀드린 세 마필보다는 조교 내용이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조금 그 얘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 그러면 좀 잠재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모래를 피해갈 거냐, 어떤 전개를 끌어낼 거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행을 나서지 않을까, 거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삼경주였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700m고요. 국내단 6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연 다 1700을 뛸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럼 기준을 잡으면 되죠. 근데 저는 이 경주는 이제 일단은 그냥 넘어가는 경주인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하나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 여기 지금 1700을 뛰어본 마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나요? 투투썬더 넥스트 레벨이 있네요. 그냥 1분 57초를 잡을까요? 57초면 너무 느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십시오. 얘네들이 지금 1분 32초를 뛰었으니까 예를 들면 1분 32초를 1400에서 뛰었다고 가정하면 그럼 이런 애들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1분 50초, 저는 개인적으로 57초도 적게 잡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 58초
그냥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해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57초가 적당할 것 같아요. 56에서 57초? 요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56에서 57초를 뛸 수 있는 말을 찾는 게 관건이죠. 그래, 딱 하나 욕심내고 싶은 마필이 11번 이 블러드 마운틴인데, 이 블러드 마운틴을 뭐, 이 축을 세운다고 해서, 그럼 D는 어떻게 할 건데요? 뭐 누가 뭐 용비천, 뭐 CC용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수가 문세영 기수다 조금 더 쳐줄 수는 있어요. 그 마필의 능력에 조금 더 쳐줄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없던 능력이 막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더풀 헬스 32초 뛰었잖아요. 1300은 24초. 이런 말들은 무릎을 퍽퍽, 얘가 무릎을, 겠죠. 무릎이죠.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막 높이 써요. 높이 쓰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기록에, 그러니까 이게 얘가 지금 슈퍼원에 이어서 그 누구예요? 2착으로 왔어요. 3마신을 지고 2착으로 왔는데 32초를 뛰었대. 이날이 1월 13일이래요. 꽤 오래 걸렸네요. 뭐 조교 때는 뭐 열심히 잘 뛰어다니긴 합니다. 잘 뛰어다니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좀 그 어떤 그 마체에서부터 나오는 그 감을 그 뭐죠? 예. 얘가 갖고 있는 발씀이나 몸의 놀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1700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를, 그게 좀 부족해요. 물론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얘가 갖고 있는 동체만 갖고 놓고 본다면은 과연 제가 다 1700을 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마필을 좀 찾는 게 관건인데, 넥스트 레벨인데 이것 또한 못 믿죠. 예, 이것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얘가 또 선행을 간다는 그런 것도 없고, 퀸 아비게일 뭐 없습니다. 그래서 뒤를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앞에도 좀 불안하고 우승마도 불안한데 뒤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좀 그냥 건너뛰는 것도 괜찮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제 이 한강 파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박재희 기수가 기승했을 때 추천드렸어요. 왜 추천드렸냐면은 이마필이 등치가 커요. 한 540kg 나가죠. 그러니까 공중 뛰어요. 근데 10번 게이트라 그거를 추천드린 겁니다. 10번 게이트라서.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박재희 기수가 어차피 박재희 기수도 보면은 초반에 붙들고 나오는 기수더라고요. 전에 와서 서울에서 타는 거 보니까. 그 나트에서 뭐 이렇게 어떤 추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많이 봐야 되는데, 뭐 제가 뭐 부산 동영상 들어가서 볼 일도 없는 거고, 또 뭐 그 기수가 와서 서울에서 뭐 몇 번 탄 거 갖고 제가 딱 그렇다라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일단은 사코나까지 오는 건 서울에 와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타든 간에 보인다고요. 응? 근데 라트에서 어떤 추진하는 거는 선행마도 타봐야 되고 추임마도 타봐야 되고 여러 가지의 유형말, 목이 짧은 말, 목이 긴 말, 이런 게 다 그 기수의 어떤 추진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이, 기수의 어떤 이 팔 동작이 달라져요. 목이 짧은데 확 밀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수가 앞으로 넘어가죠. 목 앞으로 넘어가고, 적당히 몰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모은다고 해서 잘 털렁털렁 해가지고 모으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추진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말의 어떤 그 체형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약간 뭐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4코너까지 오는 건 박재희 기수가 잘하더라고요. 거기다 10번 게이트였었고, 외곽으로 나올 수 있고 천천히 올라올 수 있죠. 붙들고 올라오자니까.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번 말씀드릴 건데, 이 4코너까지 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부드럽게 오느냐가 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트에서 과연 제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어렵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 4코너까지 기수가 스스로, 지난주에 뭐예요? 이 글로벌 영웅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그 누구야? 그 문세영 기수의 뭐 템베거라든가 또 뭐였었죠? 4마리, 이 글로벌 영웅까지 4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 못 들어오고 이거 하나 딱 들어왔어요. 붙들고 이제 내려왔어요. 무빙을 했어요. 근데 그 무빙하는 게 정정희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하고 무빙하는 게 그게 차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 생각에서 욕심 같아서는 그냥 뒤에서 한번 취입 한번 해보지. 그래, 뭐 기승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라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그만큼의 어떤 그런 게 없냐고요. 추진 능력이 없냐고요. 근데
중간에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은 이제 영원히 이제 그 영원히는 좀 뺄게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딴 데로 갔는데 이 한강파워도 마찬가지고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힘 소진이 커요. 크기 때문에 서서히 나와야 돼. 힘을 최대한 아껴서 나와야 되는데 1번 게이트에서 만약에 하나 막 밀어붙여 가지고 선행을 간다. 근데 가속이 한번 딱 예를 들면 그 아까 제가 그 뭐 얘기했죠? 마이티 붐 얘기했어요. 그 기수가 두 번 보니까는 스피드가 완창 붙어버리는 거야. 스피드가 확 나. 근데 그 이후에 말이 너무 스피드가 나니까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어가 그때부터 안 돼. 말하고 싸우는 거야. 말은 뛰려고 그러고 기수는 막 땡기려고 그러고. 그럼 말도 힘들어, 기수도 힘들어. 생각해 보세요. 말이 막 뛰려고 그러는데 기수는 땡겨. 제어를 하는 거죠. 땡긴다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제어하면은 어때요? 말은 더 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힘을 쓰겠냐고요. 무척 힘을 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난번 그 박재희 씨처럼 붙들고 아까 글로벌 영웅처럼 정정희 씨가 막 밀어서 가는 것보다 그냥 가볍게 말이 가는 대로 힘을 좀 예를 들어서 50으로 가던 힘을 25로 줄여주는 거거든요. 25라는 힘만 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한강표가 지난번에 박재희 기수가 붙들고 나왔지만 이제 유승환 기수는 분명히 1번 게이트니까 안에 갇히기 싫을 거예요. 그럼 밀고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번, 3번만 딱 몰면은 이미 가속은 붙었어. 가속이 붙은 데다가 여기다 아주 최악의 전개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1번이 딱 가는데 더 빠른 마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랬을 때, 자, 힘은 힘대로 썼어. 힘은 썼어, 벌써. 이미 가속은 붙었단 말이야. 가속은 붙었는데 누가 와서 선행을 딱 자리 잡았어. 얘보다 빠른 말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있나요? 물론 하여튼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1번이 얘 뒤에 있다가 바깥으로 빼든지 제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죠? 근데 이제 바깥으로 만약에 말들이 우르륵 나와서 못 빼면 안에 갇혀야 돼. 그러니까 이 구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죠. 1400이요. 1400에서부터 이 구간이 100m 안에서 그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고. 자, 한 200m 갔는데 200m 힘쓰고 갔는데 거기다가 막 나를 괴롭히는 요인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 버린다. 그럼 죽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난 그냥 누가 와도 따라갈래. 그렇고 마음 먹으면은 괜찮아요. 뭐 그 정도 힘은 있으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선행마가 6번이 있죠. 테마 탄생. 그 다음에 이 미스트롯 선행가이죠. 그 다음에 써니로드 얘는 자동으로 선행 가야 되죠. 자, 이렇게 세 마필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까지 뛰는 걸 보면 9번 빼놓고는 두 마리는 선행마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예? 이 선행마 6번 테마 탄생 같은 경우 이거 그 안토니오 기수가 선행 가서 3차 곤말에 섰잖아요. 8번 얘는 지난주에 선행 가가지고 모랑 반마신 차, 4분의 3 마신 차, 예? 목차네. 스토닝 플래터 이런 마필들에게 목차를 줬단 말이에요. 선행도 아주 쉽게 갔고 물론 중간에 압박은 좀 받았지만 근데 얘도 보면 500km 나가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체장은 길고 다리는 짧아. 그런 주폭을 갖고 있어요. 그냥 늘어난 거리가 얘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과연 6번이나 9번이 감안해. 얘는 끌고 가는 말이지 않습니까? 9번 써니로 들어오면 막 끌고 가는 말이에요. 고개 딱 쳐들고 성질이 정말 칼칼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성질이 칼칼하고 고개가 높다. 이런 건 뭐냐면 결국엔 몸에 리듬감이 없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힘으로 뛰어야 돼. 근데 1400 봐라. 누가 선행 가든 8이 선행 간다 그럴까요? 9가 여기 왜 있어? 그럼 얘네 둘이는 어차피 둘이 붙들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냥 얘네들 스스로가 가속이 붙어야 돼. 힘 한 배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없어. 이 두 마필은 다 지금 불안한 그런 마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마필이 뭐가 있어요? 4번 디바피스, 제 두 마필 또 얘기하는데, 근데 예 오늘도 보니까 뭐 컨디션은 좋아요. 좋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발을 안 바꿔요. 제가 이제 처음에 몇 번 이상규 기수 탈 때 1400에서 2번, 3번 추천드리고 지난번에 동수 탈 때인가? 누구 탈 때 한번 1700에서 추천드리고 그랬죠. 계속 추천드리는데 얘 컨디션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단 발을 안 바꿔요.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상규 기수가 그냥 미리 이제 채찍을 빼들었다고 말씀을 왼쪽에 바꾸는데 그러면 좀 조교 때 그렇게 해야죠. 가만히 있어 기수가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실전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 연습을 왜 하냐고요. 연습을 왜 하는 건데. 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연습을 왜 하는 건데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전은 연습처럼. 이거 참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그 정성이라 할까요?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말이 뛰면 뛰는 대로 냅두는 거야. 그래서 남는 마필이 걔보다는 리치 게이트라는 겁니다. 얘도 뭐 그 별건 없습니다. 근데 이 정우주 기수가 계속해서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불안한 그런 상황이에요. 뭐 용비 파워요. 이건 지나면 이런 말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1200에서 한번 그렇게 뛰고 1700에서 지난번 입상했다고 엄청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얘는 직선이 긴 게 얘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뭐 리치 게이트인데 이게 요거는 포기하는 경주입니다. 이 기수가 다른 기수만 됐어도 좀 제가 생각을 해볼 텐데 너무 초반에 무리하게 전개를 펼치는 기수이기 때문에 이 경주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m고의 국내산 5곤 암말 경주입니다. 재밌죠? 예. 자, 1번 걸작 스카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1번 달았어요. 5번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회하는 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3코나 진입 지점부터 이렇게 돌아 내려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죠? 송재철 기수의 뭐 말씀을 드렸었죠? 에클레피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누가 탔더라? 에클레피오 같은 거 모래 맞으면 환장하는 이게 똑같잖아. 여기서 막 고개짓하고 난리를 피고 바깥으로 그러면은 잡으라고요. 왜 안 잡냐고. 응? 그나마 이제 그 임기영 기수는 잡는다고 잡았는데 누르지를 못하니까 말이 막 고개짓하고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고 막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또 뛰어 올라와. 13초 4야. 라스트 활용 타입이 13초 4야. 여기서 힘쓴 거에 비하면 13초 4면은 좋은 거죠. 이 14초가 넘어가야 돼, 이게. 마지막 활용 타임이 200m 활용 타임이 13초가 넘어가는데 착수는 꼴찌는 왔지만은 거의 뭐 한두 마리 이긴 것 같아요. 꼴찌 왔지만 걸음은 남아 있어. 그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네. 이것만 해주면 돼요. 이것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예요? 그러니까 주먹이 다른 부조가 다른 그 기수가 탔단 말이에요. 임기영 기수도 주먹은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그 기수보다 주먹이 더 낮은 기수가 기승을 해 있고 1번 게이트야.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여기서 선행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돌아서세요. 돌아서는 게 최고입니다. 뭐 없어요. 여기 지금 선행을 뭐 다른 말이 산사문 함양 뭐 또 누가 있어? 천마평정 뭐 여왕숙도 뭐 밀어서 가면 가야 되는 말이긴 하지만 뭐 이런 마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가 얇고 이런 마필이야말로 선행을 가려고 시도를 했다 못 가면은 아까 그런 짝이 나는 거야. 한강파워 같은 짝이 나는 거야. 최고가 얇고 성질은 칼칼해. 한강파워는 그래도 느긋해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느긋한데 이런 애들은 성질이 칼칼하기 때문에 몰고 간 상황에서 딱 둘러싸여 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기수가 밥만 먹고 말에서 떨어지냐고 여러분들 그러지만은 어쩔 수 없어. 제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부터 내가 마음을 먹고 그냥 딱 말을 내 손아귀에다 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승을 해야지. 스타트부터 딱 간다. 힘 썼어. 또 라트 누가 옆에 와서 딜이 받아버려. 앞에 가로막어.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이런 최고의 작은 마필이. 그래서 이제 고른 마필이 뭐가 있냐? 천마평정주 선행 갈 거고 허니펀치. 나산삼은 함양 있잖아요. 그린필스타 지난번에 그린필스타 여러분들 무슨 안양천동? 예. 이게 지금 그린필스타가 그때 인기 9위였었어요. 인기 9위짜리가 지금 인기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 인기 저 예상 이게 잡았나 안 잡았나. 이거 지난번에 제가 안양천둥에다가 그 뭐죠? 그린필스타 주력으로 추천드렸어요. 주력으로. 왜 추천드렸다 그랬죠?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말은 아니지만 컨디션은 아니지만 다른 말들이 너무 약하다. 얘가 제일 센데 뛰어다녔다. 요는 그거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양천둥에 이 그린필스타가 주력이었었고요. 뭐 캐레르 뭐 이런 것들 인기만 다 만들어 놨잖아요. 뭐였었어요. 또 그다음에 위대한 한마를 제가 추천드렸고. 이 위대한 한마가 그냥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야. 한 460km 나가는데 안으로 기대는 말이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이 펜스에다 대놓고 막 여러 훈련자들이 두들겨 패고 때리고 막 난리를 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딱 너무 늦었어. 고치려고 했는데 외주로로 나왔단 말이에요. 외주로로 나와서 살살 구보만 해요. 관리사도 그렇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박현우 기수가 살살 하는데 이게 단번에 되겠냐고요. 그동안 지금 몇 살이에요, 이게 지금. 응? 위대한 한마 5살이면은 3살 때부터 뛰었다 그러고 3살, 4살, 5살 지금 2년 동안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조교를 했는데 몸에 이미 적응이 됐을 거 아니냐고. 그거를 다 때를 벗기려고 그러면은 벗겨지겠냐고요. 안 벗겨지지. 예? 근데 이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이 지금 누구야? 그린필스타 같은 경우는 몸에 놀림이 없어. 제가 그때 그날도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리듬감이 없는 말이다. 근데 얘가 제일 션데타 다녔고 남들은 캐레르 이런 데만 선행목하면 그냥 뒤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안양천둥에 얘가 주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을 한번 그렇게 딱 왔다고 인기만 만들어버려. 저도 워낙 약해서 레이스가 약해서 예상을 개인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예상을 안 갖고 와서 모르겠고 하여튼간 그리고 나서는 남는 게 뭐예요? 그럼 이제 8번 송아마치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송아마치거리 지금 능력이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따져야죠. 여기서 되는 능력이냐? 그럼 조교를 했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수의 역량이 얼만큼 더해줄 거냐? 이게 관건인데 그런 어떤 조건들을 조금 충족을 시키지 않았느냐 해서 육경주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600m고요. 혼합 4구는. 이 경주도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일단 나노마신입니다. 조교 잘했어요. 잘하다가 어느 날이야? 수요일 날이네요. 수요일 날 우리랑 그러니까 혼합 10 우리랑 동반 습보를 해요. 딱 그래서 어이구 제대로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 당연히 습보를 여기 직선에서 습보를 했으니까 우리가 습보를 2바퀴 하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정말 말을 힘을 빼기 전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악벽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해요. 그거는 훈련이 아니죠. 얘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악벽을 부리니까 막 사람 안 태우고 막 난리 피는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도루묵이에요. 또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유식한 척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스탠다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근데 이 생각의 어떤 그 생각이 아주 얕은 생각이라 할까요? 좀 고급지지 못한 그런 생각이야. 2바퀴 뛰면 안 쓰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습보를 2바퀴를 하면은
두 바퀴 하면 안 쓰겠지. 이게 뭐 사람하고 여러분들 틀릴는지 어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마라톤 선수 황영주 선수가 이제 뭐 보통 보니까 뭐 한 달 이전부터인가요? 그러니까 그 워밍업을 한 다음에 한 달 이게 시합이 30일 남으면은 30일 동안 이 42.195km를 매일 41.195km를 매일 전력 질주합니까? 매일 3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시합 일정이 한 달 후에 있어. 근데 30일 전부터 훈련을 돌입했다고 시작을 하자고요. 그렇진 않겠지만, 뭐, 나노머신이라고 해서 그랬겠냐고요. 아무튼 그래요. 30일 후에 내가 시합을 나가는데, 오늘도 42.195 막 전력 출제. 오늘 내가 2분 7초 안에 들어와야 돼. 2분 7초 안에 내가 끊어야 돼. 오늘 딱 뛰니까 2분 8초야. 그럼 내일은 꼭 내가 2분 7초 안에 들어와야 돼. 2분 7초 안에 내일 또 전력 질주해서 그 다음에 2분 9초 뛰어. 그 다음날. 내일은 또 이제 짜증나. 내일은 한 번 더 뛰어가지고 내가 꼭 2분 7초 안에 들을 거야. 근데 2분 10초 걸려. 그리고 매일 나가서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하고 시합에 딱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고요, 여러분들. 매일 30일 동안 전력 질주는 그러진 않겠지만, 아니 예를 들자고. 그럼 일주일 동안 매일 뛴다 그러자고요. 좀 줄여서. 그러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자꾸 쓰니까, 나노머신이라는 말이 쓰니까 습보를 뛰고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또 뛰어야 둘이서. 또 그 스피드는 아니겠죠. 그 스피드는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퍼져버리고 나노머신은 그나마 이제 꾸역꾸역 또 뛰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조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교의 4대 원칙 말씀드려요. 점진, 반복, 개별, 과부하 원칙. 과부하라는 얘기예요. 과부하. 조교의 4대 원칙. 자, 점진적, 반복, 개별성, 과부하의 원칙. 이 4번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고 개별적으로 어떤 그 체격에 맞게.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반복하는 거. 그다음에 근데 넘쳐. 과부하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얘에 맞지 않는 그거보다 더 힘들게 조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요는. 그래서 이경주도 나노머신이 인기 1위예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물론 이제 버티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이제 나올 때 체중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중이 만약에 불었어, 그러면 잘 먹었다고 이런 거는 그냥 배팅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이잖아요. 반대편에 두 바퀴를 해가지고 과연 얘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힘은 안 들일 것이냐, 그게 호흡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천만에 제가 생각했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7경주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네, 국내산 5군입니다. 이경주도 그렇게 여기 지금 매니샤크, 레이디 태풍, 또 스프링워터, 항우강자, 또 외곽의 용천지상. 이게 다 그런 마필들이에요. 매니샤크나 이 스프링워터나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몸에 어떤 리듬감이 없는, 몸이 이렇게 군뱅이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딱 통나무야. 이 매니샤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꾸 참아줘야 돼요. 얼만큼 참느냐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를 기수가 얼만큼 할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스프링워터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기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상범 기수가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3마리 바깥으로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를 안 맞은 것도 있지만 좀 3마리 바깥으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10번 게이트에서. 근데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추진을 안 하고 부드럽게 붙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힘을 많이 안 배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좋아졌다는 얘기지. 유리한 조건이. 3마리 바깥으로 돌았지만
어떤 몸의 리듬감을 이제 좀 더 가중시키는 그런 걸 피했단 말이에요. 얘한테 어떤 경주력 저하 요인들을 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게 뭐 지금 탐나 최강자, 동투자의 외의, 안으로 기대가지고 그날도 항우장사 이런 말들이랑 같이 뛰었죠. 지금 계속 2주 만에 뭐 3주 만에 나오는데 뭐 별거 없고, 매니샤크도 마찬가지. 레이디 태풍 같은 경우야 조건이 좋죠. 선행 간다라는 건 조건이 좋은데, 과연 선행을 여기서 쉽게 나가서 이 체구에 누군가 와서 댐비면 또 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용천지상 이거 뭐 이 말도 마찬가지. 언제 그죠? 이거 12월 24일 날인가요? 이날 추천드렸었죠. 예, 이날 추천드렸었고. 그날 뛰는 거 보면은 사실 별거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윤세영 기수 타가지고 지금, 예? 뭐 골든 나인이요? 이거 뭐 맨날 퍼지는 마필이고, 또 뭐 있어? 미스파이널 공백기, 카리즈마, 글로리에 나는 맨날 그만큼 스피어 골드 뭐 컨디션 아니고, 뭐 맨날 그런 말들, 이런 어떤 내가 이런 말들에게 손이 확 나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딱 축을 세울 수 있는 경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짧게 하고 그냥 8경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예.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금세. 데뷔전 때부터 신영철 기수 타가지고 선행 가든 팍 선행 가서 죽여버리는 거. 보여주잖아요. 지난번에 오수철 기수가 따라가잖아요. 무리 속에 4-5마리 뭉쳐있는 무리 속에 그 뒤에 있잖아요. 그것도 안쪽도 아니고 한 마리 바깥쪽에 있단 말이에요. 꽉 붙들고 있잖아요. 고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고삐가 너무 짧은 것도 좋지 않지만 적당히 제어해 주는 게 좋아요. 왜? 목은 움직이게 해줘야지. 고삐를 짧게 해가지고 목을 못 움직이게 탁 이렇게 움직여 놓으면 어떻게 뛰겠어요? 통나무지. 그러니까 부드럽게 움직이긴 하되 제어는 해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어 그러면 막 고개 들고 끌고 고삐 잡게 됐고, 그건 제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이 부드럽게 내 명령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제어가 필요한 거지, 그냥 뭐 말 뛰는 거 그냥 뛰지 못하게 뭐 날리시는 거 제어, 그게 제어냐고요. 말 힘 빼는 거지. 그런 상황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세나 아까 얘기했던 한강파워나 자 1번 게이트요. 순발력은 있어. 이제 밀어붙인다고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밀어붙이면, 안 밀어붙인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세게 보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석을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얘가, 1번 게이트에 선행이네? 근데 여기 지금 선행을 지금 바람의 향기, 콩코드, 이게 다 지금 나이니글, 영원 파이터, 플래시면은 이건 선행만은 아니지만 빨리 붙지, 라운드 탑 플리어. 그냥 다 빨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밀어붙였는데 여기서는 얘가 빠르니까는 얘가 선행을 이렇게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냥 이렇게는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일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왜? 얘가 느리면은, 발이 걸음이 느리면은 얘네들이 훅훅 들어와 버릴 텐데, 얘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같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힘 안 배요? 같이 간다니까요. 내가 자리를 안 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따라가라고요. 분명히 내가 기수가 가장 좀 어떤 좀 영리하다 그럴까요? 내가 저마필의 순발력을 못 이기겠다, 스피드를 못 이기겠다, 미리 계산을 하고 나와야죠. 탁 나와가지고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말이 빠르면 선행이 선점을 해서 그 다음에 잡아도 충분해요. 근데 저 바깥에 있는 빠른 말을 내가 이겨보겠다고 막 밀어붙인단 말이야. 그럼 말은 숨도 못 쉬고 가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거기다가 또 제가 빠르니까는 쟤는 붙들고 나와서 내 앞을 꽉 가로막고 죽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안 했어요. 신영철 기수가 데뷔전부터 다 그렇게 탔잖아요. 근데 나한테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2차 꾸역꾸역 오긴 했지만은 힘들다라는 얘기고, 나이니글 영원 파이턴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불리해요. 금세가 그렇게 하고 나가는 순간 얘네들도 어차피 바깥으로 돌아야 돼요. 그럼 남는 건 이제 플래시맨이에요. 플래시맨하고 누구죠? 라운탑 플레이어인데 얘가 이제 승군전이야. 승군전이고, 물론 모르겠어요. 이마필은 제가 아직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판단을 못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제 오두마번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손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차라리 한번 죽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너 한번 뛰는 거 보고 이 경주에서 뛰는 걸 보고 그러니까 상대가 달라졌잖아요. 6군하고 5군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4군이에요? 예, 4군하고 5군하고 4군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네가 경쟁력을 보이면 너를 따르게 취급해 줄게 그런 거거든요. 네 능력을 내가 다시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프레시맨은 그 어떻게든 봐줘야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본 거나 뛴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또 컨디션이나요. 그러면 어부지리를 노릴 수 있는 말이 누구예요? 딱 하나 있잖아요. 이 투혼트급이거든. 예. 외곽에 있어요. 얘도 보면은 모래 맞으면 안 떼요. 외곽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임다빈 기수죠. 임다빈 기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다빈 기수가 어떻게 타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 말은 어떻게 타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결과가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데는 뭐랄까 좀 쾌감 뭐 그런 것들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800m고요. 네. 이 베링맨 같은 거 지난번에 신현철에서 어떻게 해요? 저 건너편 가니까 딱 중간쯤이죠. 이 코너 돌아서 여기까지는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가 붙으니까 몰고 따라가요. 막 몰고 따라가요. 아유, 참.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이게 왜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를 40년을 말 탔으면은 여기가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갈 거라는 거 예측을 못 하나? 예측을 했을 텐데. 근데 내 말이 걸음이 느려. 쟤네들은 힘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붙잡아야지. 오히려 반대로. 거기서 내가 이기겠다고 욕심을 부려. 이거 불화산이잖아요. 이 베링맨도 꼭 불화산이에요. 제가 54주 있을 때부터 얘는 혼합 4군 마필이 혼합 3군으로 짬핑해서 나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혼합 4군에는 1700이 없어요. 코나 4개 도는 경주가 없기 때문에 거리가 없기 때문에 3군으로 짬핑해서 1700, 1800에 가서만 뛴 마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와서 뛰고 이제 54주에서 4주로 가서 얘도 불화산처럼 상당히 유연해요. 그래서 자꾸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말들이 있다면 얘도 한 470, 80? 예, 그렇게 나가는데 불화산보다 더 이 파워감이 있어요. 뛸 때 보면. 근데 걸음이 느려요. 상당히 느립니다. 힘 소진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서 그렇게 힘을 쓰고 가면은 또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또 오해도 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인 건 아니에요. 기수의 어떤 조금 이렇게 뭐랄까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기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입니다. 그게 나쁜 거냐고요. 나쁜 건 아니지만 말한테는 마이너스 이제 그 요인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또 하나의 마필이 이 정상 에이스입니다. 이제 정상 에이스인데 이 정상 에이스도 지금 이 베링맨이나 불화산이나 같은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마필이 어리기 때문에 한두 번은 더 뛰어봐야 너 이거 이렇게 나누겠죠. 나눌 텐데 아직까지는 어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제 개인적인 머릿속에서는 없습니다. 그럴 거라는 예측을 좀 강하게 하기 때문에 불화산이나 이런 베링맨이나 이런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문시영 기수는 또 얘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런 게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해도 뭐 상대가 약했을 때는 그게 통할 수 있겠지만 상대가 지금 세잖아요. 파워군주, 천둥호랑이, 머니가라, 강풍마. 이 히어로 파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그런 말을 뭐 좀 뭐랄까요? 발 쓰는 게 뻣뻣하잖아요. 좋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 좋은데 조금 뻣뻣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임기영 기수는 매번 선행을 가려고 해. 그런 장점을 조금 끌어내줘야 되는데 단점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거기다가 더 이렇게 막 두둑에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런 말도 지금 얘가 달라질 거라고, 다르게 전개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또 예상이 없는 마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풍맘이다. 지금까지 뛴 걸 보면 1600이나 1800이나 뛴 걸 보면 그냥 기록상이에요. 근데 기록상이고 얘가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코골레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세가 높아요. 자세가 높은데 이 동체가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점두 운동을 안 하는데 동체가 부드러워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보이는 거겠죠. 고개가 높은데 이 동체가 군뱅이처럼 이렇게 파도를 탈 일은 없죠. 파도는 그렇게 유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동체의 힘 때문에 그런지 지난번에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아주 부드럽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장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600이나 1800의 기록을 보면 상대적으로 뒤져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얘가 이런 어떤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추입이잖아요. 힘인데 이경주에서는 그냥 바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소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뭐 걸음만 잰다 이런 느낌으로 타야 돼요. 좀 내가 좀 이길 욕심을 버리고 타야 이마필의 진가가 지금 나올 텐데, 그런 장점이 끌어내질 텐데, 만에 하나 여기서 이기고자 욕심은, 상대가 강해졌는데 이기려고 욕심 부리면은 뭐 얘도 마찬가지죠. 파워건지 있고, 이 문학태핏이 57kg. 천둥호랑이도 지난번에 마찬가지입니다. 무빙에서 외곽으로 선행 가죠. 얘도 체장이 엄청 길고 주폭이 엄청 커요. 근데 라스트에서 걸음이 없잖아. 뒤에 오는 문학태핏이 큰 격차를 좁혀버려요. 4분의 3 마신이니까 좁혀버린다고. 그러면 뭐예요? 문학태핏이 잘 뛰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천둥호랑이가 못 뛰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겠고. 가장 센 건 산전수전 다 겪은 면이가락인데, 이 11조는 어떻게 29조보다 조교가 좀 뭐랄까요? 어떤 빠른 컨디션은 좋아요. 근데 무슨 패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구보도 한 바퀴 띵, 뭐 스포 한 바퀴 어쩌다 띵. 이게 뭐예요? 그냥 막 컨디션만 맞추자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경주도 뭐 이렇게 일단 뭐 머니가락을 좀 저걸 하긴 하는데, 좀 세게 보긴 하는데, 얘가 56kg를 달고 입상을 2번 했어요. 두 번 달았나? 2번 달고 입상을 2번 하고. 그러니까 57kg를 달고는 입상한 적이 없어요. 3착, 4착, 5착에 결정력을 못 보였다고요. 근데 오늘 몇 킬로예요? 이거 56.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모르잖아요. 56kg에서는 잘 뛰어. 57kg에서는 입상한 게 없어. 근데 딱 56.5야. 그러면 56으로 갈까요? 57로 갈까요? 모르잖아요, 그거는. 이런 경주도 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보기는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이고요. IM짱 대물 라스트. 여기는 뭐 라스트 펀치 IM짱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 라스트 펀치 말씀을 드릴까, 이 IM짱이야 뭐 이제 선행 안 가도 되는 마필이고 가면 더 좋고 뭐 그런 거고, 이제 대물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대물하고 또 뭐가 있었죠? 싱싱메리, 라운드 아리아, 이런 말들은 뭐 선행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장산 포이즌이 있군요. 얘도 뭐 지금 컨디션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뭐 지금까지 상대가 뭐 라스트 펀치한테도 졌고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하나 이제 전개가 잘 풀렸을 때 의외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기본적으로 라스트 펀치하고 IM짱입니다. IM짱은 앞에서 전개를 펼치고 라스트 펀치는 뒤에서 좀 오는. 요즘에는 라스트 펀치가 좀 끌죠, 말이. 끄니까 조금 앞에 이제 막 무리 속에서 경주를 펼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1번, 3번이에요. 배당 저배당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를 나는 둘 중에 하나 안 봐, 이러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이 센 게 있어야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라스트 펀치 같은 경우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은데, 그 다음에 또 IM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IM짱도 보면은 이게 지금 딱 한 번 스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얘가 발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그걸 알아요. 조교 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구보만 길게 해요. 왜? 구보할 때 명령을 전달하기가 쉽거든요. 막 진짜 거짓말 못해도 60km, 70km 뛰고 있는데 발 바꿔! 그러고 딱 명령 주면 그게 쉽게 바꿔질 것 같아. 버릇이 된 말은 안 돼요. 근데 이게 구보로 살살 갈 때는 그게 명령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초 마술이나 응용 마술에 다 구보입니다. 다 구보로 해요. 습보로 하는 게 없어요. 구보로 할 때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간다든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 때는 오른발 쓰게 만들고 왼쪽으로 돌 때는 왼발 쓰게 만들고, 이게 명령이 있어요. 동그랗게 돌아가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고. 그 부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습보로 갈 때, 습보로 가면서 그걸 명령을 하냐고. 구보로 가면서 해요. 그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좀 운동장이 넓은 것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초 마술이나 응용 마술 할 때는 국제 규격이 80m 되는 그런 승마장에서 양성소 그 후보생들이 말을 타지만, 기본적으로 이 경주로의 메인 주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뭔 필요가 있냐고. 큰 넓은 장인데. 그래서 구보 같은 경우를 오래 하는 이유가 그 명령을 자꾸 전달해 줘가지고 오른쪽 어깨를, 그러니까 부드럽게 양쪽 어깨를 부드럽게 쓰게 만들어 주는 거야. 양쪽 발을 부드럽게 쓰게 만들어 주는데,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만 고쳐주면 앞으로는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라스트 펀치인데, 얘는 지금 그때 제가 1600 뛸 때인가 말씀드렸지. 이 주폭을 갖고 있으면 1600은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예. 무슨 주폭이에요? 리듬이 없어요. 리듬이 없는 대신에 뭐예요? 얘 장점을 하나, 발을 기가 막히게 쓴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써요. 발이 정말 하자가 없이, 여러분들 그 무협지라 그러네요. 저는 무협지 같은 걸 거의 읽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한 2장 넘기다가 포기하고 무협지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 욕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무협지 보면 우리 그 축지법이라 그래요. 그 뭐죠? 이렇게 막 이 땅 위에 이렇게 발 안 대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가 발을 써요. 부드럽게 아주 쫙. 우리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떠가지고 도사가 쫙 가지 않습니까? 발을. 그런 식의 발을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보통의 말들은, 제가 아까 이제 군병이 발을 뭐죠? 이거 모르죠? 마디마다 이렇게 하나씩 절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발을 밑으로 쫙 뻗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가니까 그게 한계야. 거리가 한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600m에서는 이런 몸의 놀림을 갖고 있으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경주 이제 대물인데, 대물이 조금 컨디션만 좋아졌으면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렇게 좋아지긴 했는데 얘네 둘을 이긴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좋아지지 않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16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1월째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